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을 하다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있습니다. 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정보기관의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회고록을 써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김윤덕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상세하게 보도가 되었는데, 여기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가령 그 DJ 비자금 관련, DJ 비자금을 추적하다가 뭐 벌어진 일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제가 좀 썸머리 요약을 해드리고 논평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지금 북한 체제로부터 테러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분이 바로 이병호 전 국정원장하고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북한으로부터 암살 위협을 받는 인물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죠. 2017년에 김정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조선 괴뢰 이병호를 지구 끝까지 따라가 테러하겠다. 왜냐?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 재직 시절에 태영호 주 영국 북한 공사가 망명을 하거나 유경식당 종업원이 집단 탈출이 이루어졌죠. 자, 그런데 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회고록을 냈는데, 회고록 제목이, 책 제목이 좌파 정권은 왜 국정원을 무력화시켰을까? 이렇습니다. 좌파 정권은 왜 국정원을 무력화시켰을까? 사실 통상적으로 이 정보기관 수장이 퇴임하더라도 뭐 작고하기 직전이 아니면은 이런 회고록 잘 안 내거든요. 근데 낸 이유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 없이 헌신했는데 무참히 짓밟힌 국정원의 명예는 회복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회고록을 이렇게 냈다고 합니다. 소리 없는 헌신을 했는데 명예가 무참히 짓밟혀서 국정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책을 낸다. 특히 문재인 정권 때 국정원 직원들이나 본인에 대한 어떤 명예가 엄청나게 실추되었다고 하는데, 이른바 국정원 사냥,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 사냥, 그때 실태가 어떠냐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 국정원 직원을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잡아 넣을수록, 국정원장을 비롯한 고위직을 많이 감옥에 잡아 넣을수록 검찰이 성공한다고 평가받는 적폐 청산 구조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민간인 출신들이 마구 뒤졌는가 하면 500명에 가까운 전현직 직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46명이 수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선진국 정보기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전례를 찾을 수 없었던 가혹한 박해였다, 이렇게 본인은 이야기합니다. 이 댓글 사건도 뭐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국정원이 이제 그 2008년도 이명박 정권 시절 광우병 난동 때부터 쉽게 이야기하면은 김정은은 남한의 인터넷 공간은 해방구이고 사이버전은 만능의 보검이다 이러면서 악성 댓글 작전을 많이 썼는데, 한 명이 선동 글을 올리면 다른 9명이 퍼나르고 또 다른 90명은 좋아요 클릭하는 1대 9대 90의 댓글 책동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말은 검찰이 5천만 건 중 대선에 개입했다는 2200건을 문제 삼았는데, 이는 전체의 0.0045%에 불과하다. 그중 절반은 4대강 사업이나 한미 FTA와 관련된 것이었다. 검찰이 범죄라고 우긴 0.0045% 댓글 때문에 국정원이 초토화되었다. 댓글이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을 아주 마비시키려고 작정을 한 거죠. 특히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이 발언은 상당한 충격을 주면서 상당히 문제가 앞으로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 국정원이, 박근혜 정권 국정원이 대북 공작금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는 데 사용했다는 혐의도 있었다. 그래서 수감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기자가 물으니까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이 해외은행에 예치돼 있다는 제보가 있었고, 그 비자금 일부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징후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즉 DJ의 비밀 비자금이 해외은행에 거액이 예치돼 있었고, 그 예치된 DJ의 비밀 비자금이 북한 당국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런 첩보가 있어서 그걸 추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검찰은 DJ 비자금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 비자금 추적 업무를 담당했던 간부 직원만 격리 규칙을 어겼다면서 감옥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 DJ 해외 비자금이 사실이었다면 전대미문의 거악 사건이다. 검찰이 방관하는 것을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아마 이 기록은 남아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겠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그리고 그 비자금이 해외 은행이나 계좌에서 북한 당국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첩보를 국정원이 입수했다. 그래서 그 자금을 추적하던 중 정권이 바뀌고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이 자금 추적을 하던 간부 직원들을 전부 감옥에 다 보냈다. 이 이야기죠.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수감 생활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특활비, 국정원 특활비, 뭐 일부에서는 상납 사건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돈을 상납하다니 이게 얼마나 악의적인 장명인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는 일반 부처 특활비와는 다르다.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예비비적 성격의 비밀 정보 예산이고 세계 모든 정보기관장들은 다 이런 시크릿 펀드를 가지고 있고 국가 안보에 융통성 있게 사용한다. 그리고 국가 안보의 총책임자인 역대 대통령들도 관행적으로 예산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게 대법원이 국고손실죄로 최종 판결했는데 이 국고손실죄가 성립하려면 국정원장이 아니라 일개 회계 직원이어야 된다. 항소심에서는 국정원장이 회계 직원이 아니라고 판결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는 거예요. 김명수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국정원장이 만약에 회계 직원이면은 특활비를 사용하는 모든 부처의 장관도 회계 직원인가?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갈 황당한 법리로 돈을 착복하지도 횡령하지도 않은 국정원 직원들은 중죄인이 되었다. 그때 퇴출된 직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연금은 반으로 삭감이 됐고 퇴직금도 환수당했다. 변호사비 때문에 빚을 지거나 아파트를 처분한 사람도 있었다. 본인의 경우에는 베트남전 참전으로 수여받았던 무공 수훈 유공자 자격도 박탈당했다. 마지막으로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왜 그러면 국정원을 무력화하려고 했을까? 이병호 전 원장의 답은 이겁니다. 민주화 세력으로 위장한 운동권의 사상과 정책 그리고 비리와 무능을 국정원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공수사권 이관은 간첩을 아예 잡지 말라는 뜻인데 지금 미국의 FBI, 영국의 MI5, 이스라엘의 신베트가 하는 국내 정보 기능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 스파이를 잡고 테러를 방지하고 마약 범죄를 추적하려면 국내도 함께 모니터링 해야 되는 게 상식인데 대북 비밀 정보 활동도 지금 할 수 없다. 국정원의 소명이 뭐냐? 그럼 국정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히틀러에게 반대해 미국으로 망명한 정치학자 로엔스타인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비민주적으로 보이는 수단으로 지켜줄 수 있다. 이를 기강 있는 민주주의, 밀리턴트 디모크라시. 독재는 나쁘지만 독재를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냉전시대 주소련 미국 외교관이었던 조지 캐넌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소련 공산체제는 달래거나 설득으로 변할 체제가 아니므로 단호하고도 장기적인 봉쇄 정책으로 맞서야 한다. 본인이 봐온 북한 역시 당근을 준다고 변할 체제가 아니다. 우리가 선의를 보이면 김정은도 선의로 보답할 것이라는 몽상이 문재인 정권 5년을 지배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권의 대북 정책은 매우 상식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오늘 이 인터뷰 발언 이제 책으로도 회고로도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사서 보실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이 외국 은행 어느 계좌에 있었고
돈의 일부가 조금씩 북한 당국으로 건너갔다는 이 사실, 이게 만약에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로 밝혀진다면 이건 아주 걷잡을 수 없는 큰 파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